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12월 20일 일요경마 돼 있고요. 일요경마는 서울경마 단독 진행으로 모두 15개 경주가 진행되는데 상당히 또 빡빡한 편성 속에서도 게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남규 위원 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번 또 재밌는 승부 있지 않을까. 후반에 또 재밌는 레이스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라도 많죠. 2세마 또 특별 레이스가 있어가지고 빡셉니다. 그런 경주도 제가 승부랑 가져갈 게임이 되겠는데 오늘은 15개 경주인 관계로 저희들이 또 추천 경주를 또 평소보다 한 개씩 늘려 잡아가지고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남규 의원께서는 1경주 5경주, 10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김태훈 기자는 6경주, 9경주, 15경주죠. 예, 마지막 경주. 저는 2경주하고 특별 경주인 11경주 그리고 1군 14경주까지 한번 들어가 있고요. 자,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은 역시 올 신마들로 채워진 신마경주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승부가 있고요. 국산 6분의 1000m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액면 배당에 지금 뭐 강마들이 없이 골고루 잡혔는데 특히 이번에 산이슬 또 7번에 어쭈구리 말 이름은 어쭈구리라고 마주가 지었을까요? 저기서 지었을까 하여튼 어쭈구리 11번에 주얼리파크.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주행 검사 때 2번마 산이슬이 좀 여유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기록도 괜찮기 때문에 나아 보이는 건 맞지만 숨겨진 마필도 상당히 많은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이나 전개상 축이었고 제가 그나마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마 댄싱 위너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순발력, 주행 검사 때 좀 여유를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0m 신마 경주에서 선행 가면은 거의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1번마 댄싱 위너가 가장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박남규 회춘이죠. 이번 경주도 뭐 강초는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인 2번, 7번, 11번 이런 마필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데려갈 거예요. 데려가는데 문제는 이제 축구를 놓고 하는 마필은 정말 숨어있는 모병입니다. 인기도 많이 밀려 있는데 뭐 스타트 능력, 주행검사 때는 그런 스타트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마필이 선행을 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정말 비인기 마 한두 강하게 노리고 하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혈통적 선행 가치가 있나? 예. 그런 말이라는 거죠. 네. 뭐 딱 그렇다면 이제 많아봐야 딱 세고만 해서 게임 되겠네요. 그렇죠. 중배당 많아야 세고만 안에서 또 승부가 되는 박남규에 있어 신마 승부. 또 1경주 또 잘 또 적중이 또 나와가지고 편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이어진 이경주는 신승훈의 오늘 첫 번째 추천. 오래간만에 오전 경주 한번 들어가 보네요. 국산 육군은 1200인데 이번 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 말이 다음에 나온다면 반드시 한번 노려가야겠다 했던 말필이 바로 추천했기 때문에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승부 한번 들어갈게요. 자, 형님 배당이 지금 7번에 초원의 참가 중심으로 이제 2번에 김호와 런치, 또 8번에 치유여제, 뭐 앵맨대로 잡혀 있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제 관심 마필은 9번 조국의 등불입니다. 제가 조국의 등불은 지난 신마 경주 때 추천을 놓고 추천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경주 결과 끝나고 나서는 정말 참마의 조국의 등불 한 방이지 않나 싶어요. 그거 엄청 고배당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고 왜냐하면 조국의 등불이 스타트도 잘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방해를 받는 바람에 뒤로 밀리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한 발을 또 더 쓰면서 또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요런 흡사한 마필이 있었죠. 따라서 뭐 조국의 등불이 편성도 그렇고 뭐 무난하게 첫 입상을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2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입상을 차지한 7번마 초원의 참가가 좀 나아 보이는 건 맞지만
어차피 신마 경주들 믿을 수가 없고 9번마 조국의 등불도 기본적인 싹수는 상당히 괜찮은 마필입니다. 상당히 재밌어 보이고 이 8번마 치유여제란 마필도 데뷔전 때는 늦발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발주를 잘했는데 막판에 좀 안쪽으로 기대면서 제대로 된 걸음을 못 보여줬지만 걸음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교 패턴만큼은 좋기 때문에 8번마 치유여제가 나름 재밌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7번에 초내 창가가 뭐 단독 순행 나가고 이제 4번에 하이비트가 따라 붙고 또 2번에 김호환은 앞서 나가면서 후선 추입 쪽 이제 8번, 9번 이런 말들을 할 텐데 자,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앞서 그런 된 말들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베일에 가려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뭐 무조건 직전 경주 이 말 뛰는 걸 보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바로 이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번 경기 나오네요. 주력 한 방 더 가능한 당연히 배당 있겠죠. 한번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주 신승률 승부 기대해 주시고 자 3경주는 이제 국산 육군의 1200 레이서 대회였고 5번에 한일 앙상블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5번 놓고 지금 2번에 동력빛이라든지 7번에 델라고 드림이 좀 잡히는 편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오마 하늘 앙상블이 가장 좀 유리하다 봐야죠. 일단 단독 선행을 무난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12만 네이티브 톰이라 마필도 스타드니가 가지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역시 선행을 나서는 하늘 앙상블은 한 번 더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고 복병은 저는 11번 썸백터라고 봅니다. 썸백터라는 마필은 아직까지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편성이 이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고 먼저 실전 세 번째 경주라는 점에서는 이제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좀 생기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 저는 충만은 없는 경주를 보겠습니다. 5번마 한일 앙상블이 데뷔전 때 근성 있는 걸음 보였고 선행 가능해서 인기마다 팔려도 할 말 없지만 능력마인지는 저는 한 번 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2번마 동력빛 역시 한 번에 데뷔전을 치렀지만 데뷔전 때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걸음이라면은 일단 뭐 2번, 5번이 다 뿌려도 할 말이 없고 제가 보는 최대 복병은 13번마 더샤우트 이 13번마 더샤우트가 되겠습니다. 김기배 기수가 다시 한번 기사하고 있고요. 데뷔전 걸음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걸음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분명 기본적인 능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 때도 상당한 여유를 보였고 편상 자체가 저는 세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13번만 더 샤우트가 외곽에서 김기회 기수 특유의 초반 의지를 보여준다면은 13번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더샤우트가 만약에 그 안발이 아니라 순발로 태어났다면 참 더 뛰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좀 안발보다 순발이 좀 더 뛰었을 거고 근데 혈통 배합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그래요? 않아요. 또 그 뭐 형제마가 그 메가톤이라고 포인마죠. 포인마죠. 키튼 조이잖아요. 키튼 조이. 상당히 잘 뛰어가지고 인상이 남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뭐 액면이 좀 편성이 좀 능력이 좀 은폐된 말들이 많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번에 한일항상블은 좀 검증된 마필이고 앞선까지 지금 치고 나가면서 5번, 2번이 선행선입입니다. 공교롭게도 앞선에서 끝난다면은 대끼리로 끝나는 구도로 일단은 안착이 되고 있겠고 만에 하나 또 취입이 된다면은 외곽에 있는 말들 종반에 또 취입되면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 보시죠. 국산 요건의 1300 별정으로 나와 있는 사경주는 이번 경주는 이제 5번의 지상비행, 6번의 합작품, 7번의 왕복 역시 기복마 레이스에서 3마리가 지금 인기도를 편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구도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5번 지상비행은 편성 이점을 제대로 만나다 보입니다. 뭐 편성이 강한 편성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단독 선행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에요.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지상비행은 뭐 기복마 레이스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왕바우라 마필도 뭐 최근에 직장력이 한 발의 아쉬움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3차까지 올라오는 끈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5번, 7번 막권을 어쨌든 기본 막권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됐습니다.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는 부진마다 간의 경주입니다.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5번 지상비행, 6번 합작품, 7번 왕바우 세 마필이 등만 났고요. 그 중에서 저도 5번마 지상비행을 배팅에 충만하고 보고 있습니다.
실전 거치면서 상당한 근성과 끈기를 보여주고 능력 자체도 좀 더 있고 단독 선행 가능성도 있고 오버마 지상 비행을 배팅의 축으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5, 6, 7 세 마리가 발령 있는 것 같고 이 6번 합작품은 출발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네. 간신히 올라오는 취입이 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는 이제 좀 안정된 취입은 7번에 왕고가 되어 있고 복병을 언급드린다면 안쪽에 두 마리입니다. 1번에 엔젤파크, 2번에 천년강자인데 천년강자는 확실히 휴양하고 난 이후에 11월달, 12월달 경주 내용 전개는 상당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엔젤파크는 이번 경기 아마 터지면은 강한 그 배당이 이렇게 하는데 이 원래 부산 말이에요. 이게 4월달에 깡바닥 말인데 저게 초급 배당판에 댓글로 팔리길래 제가 왜 팔리나 싶었는데 드디어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나요? 저는 직진에 상당히 많이 또 조금씩 좀 호전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없다면은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배당 노리실 분들은 안쪽에 두 마리는 체크가 필요하다. 1번, 2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오경주 박남기 위원의 두 번째 추천이네요.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주 오경주는 1번의 티스킹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8번의 닥터와이라든지 또 2번의 소울킨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편인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오경주 기본적인 사이즈가 좀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초반에 1번마 티즈킹 그리고 8번마 닥터와이 이런 마필들의 초반 싸움이 어떻게 되나 이게 변수고 추임마 중에서는 고질적인 발주 고착의 악벽이지만 9번마 지상파워와 2번마 서울킨도 직전 경주 호전세를 보여준 걸음이라서 가능한데 일단 1번 게이트에 위치한 1번마 티즈킹이 직전 경주 걸음 자체가 워낙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1번 게이트고 1000m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 보여지고 나머지 중에서는 저는 2번마 서울퀸이 데뷔 초 잘 뛰다가 최근까지 상당히 좀 부진하다가 직전 경주 분명 전력의 호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1번, 2번 막권이 나름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께서는요? 이번 경주는 변수가 정말 많은 레이스예요. 뭐 신의 마필들 능력 상승세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걸음의 변화를 더 보여줄 수 있느냐, 그 예측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경주거리가 천몇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1200, 1400 이런 경주거리에서 능력거리 발휘가 좀 안 됐던 마필이 적정거리로 내려온 마필도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에 따라서 이게 액면대로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닙니다. 좀 액면이 좀 거품기가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상대적으로 정말 적정거리로 내려와서 입상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많기 때문에 역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제대로 보는 마필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복대보험 막권까지 엮어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액면은 그래서 단거리 순행이기 때문에 1번의 티즈킹이랑 또 8번의 닥터와이가 팔려는 것은 당연한데 거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 이 말들에게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말 한 마리 있기 때문에 박남균이 또 승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에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6경주 이어지는 6경주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게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4번의 신조대협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4번 중심으로 뭐 13번의 블레싱버라든지 6번의 치고잘라가 이렇게 좀 잡혀있는 편이고 1번의 번개 비어도 어느 정도 배당판 인기를 전개해 나갈 포인트 같은데 자, 박남규 의원께서는요? 저는 뭐 어쨌든 4번 신조 대협은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번에 기복을 보이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만 이 신조 대협은 힘이 약간 좀 늦게 차는 단점 때문에 기복은 좀 보일 수 있지만 보여줄 걸음이 여러부터 많고 지난번 정도만 뛴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되는 마필이에요. 워낙에 지난번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뭐 그 밖에 인기 마필들은 사실 조금 믿음도가 부족한 그런 측면이죠. 따라서 복병 마필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전력이 노출이 안 되는 12마 데일 신화라는 마필이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경주는 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역시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뭐 힘도 좋은 마필이고 뭐 레이스 이름도 이렇게 빠르진 않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데일 신화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는 강축에 있는 경주입니다. 4번마 신조대협 직전 경주 3착을 하긴 했지만 종간 걸음 여유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좋은 마필이고 지금 컨디션도 직전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4번마 신조대협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후차권에서는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뭐 8개는 블러싱바오, 뭐 최고잘라가, 번개비오, 데일시나 전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중에 어떤 마필이 직전 대비 컨디션 그리고 의지
여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좋냐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 딱 한 마필이기 때문에 신조대에 붙여가지고 딱 한 방으로 승부수를 던져보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주대협은 지난번 경주를 복귀하신 분들이라면 복귀 안 하신 분들은 뺄 수 있어요. 근데 복귀하신 분들은 절대 못 뺍니다. 이거는. 예, 마지막 끈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놓고 가는 한방 승부 김태형 기자 한번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어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요. 그 이제 7경주는 일단은 12번에 청계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 것 같아요. 12번 중심으로 11번에 뭐 과속 돌풍이라든지 4번에 초원볼트, 5번에 꿈동네가 좀 잡혀 있는데 박영님께서는요? 강추는 없는 에이스죠. 물론 뭐 편성으로 보면 청계라는 마필을 무시할 수, 빼고 갈 수 있는 에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청계를 믿고 가기에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에이스고 저는 안쪽에 2번마 힐타워가 모처럼 정말 이번 경주가 뚜렷한 산업화가 없어요. 또 안쪽 게이트라면 이번 힐타워에 뭐 기입적인 선행이 먹힐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고 기본만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힐타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비슷한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인데 저는 5번마 꿈동네를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몇 번 추천해 드렸고 상당히 아쉽게 졌던 그런 마필인데 뭐 다 열심히 탔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걸음도 그 정도인데 저는 조지로 기수의 기승술 자체가 뭐 10월달, 11월달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꼬마 기수가 타면 탈수록 뭐 마필도 능력이 걸음이 늘듯이 기수도 기승술이 늘어나는데 이 조지로 기수가 그때보다는 지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꿈동네가 최근 한 발 부족 그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5번 놓고 공략하는 게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계도 좀 불안감이 있죠. 맞죠. 네. 이게 지난번에 그 취입을 해서 진짜 들어오긴 들어봤는데 이 뭐 그때보다 이제 부정도 좀 증가가 된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 말들이 결코 과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복병모 2마리 앞선 S에 전개 가능한 2번의 힐타워 그리고 직전에 취입이 아쉬움을 남겼던 5번의 꿈동료 2마리는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8경주 국산사고는 1400 핸디캡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찌면 강축이 없는 와중에 5번에 이제 퀸 크리켓 그리고 9번에 심바 10번에 터치 플라잉 등을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또 변수가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번 경기는 뭐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뭐 인기 바로 대회가 되고 있고 또 선행마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레이스죠. 좀 레이스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뭐 의외의 마필 기본 어부지리 취입도 가는 그런 레이스인데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그래도 오마 퀸 크리켓입니다. 일단 줄어든 경주거리의 혜택을 좀 보는 마필이죠. 뭐 선행권에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선행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선행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퀸 크리켓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승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역시 뭐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9번마 신바가 직전 경주 걸음, 종반 걸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과연 여기서도 통할 수 있을지 점핑 출전에서 통할 수 있을지 여기 변수고 퀸 크리켓, 킹 오브덕, 터치 플라잉, 선파이터 다 가능한데 제가 좀 더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마 슈퍼레전드 1번마 슈퍼레전드가 되겠습니다. 부담 중량이 52에서 57로 5kg나 확 늘었습니다. 좀 불리한 여건이면 분명한데 니콜라 기수의 기승술 직접 조교까지 했고 1번 게이트고 전개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안쪽에서 니콜라 기수의 기승술이라면은 57의 부담만 이겨내 준다면은 1번마 슈퍼레전드가 절대적인 찬스이기 때문에 1번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신바는 제가 지난번에 한 방을 맞춰드린 게임이거든요. 신바의 뮤진이 맞추고도 전 놀랐습니다. 원래 이런 말이었나? 근데 이게 승문이 아니라 점핑인가요? 경주가 많을 텐데 이렇게 땡김주 남았네. 어쨌든 뭐 직전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으나 이거는 뭐 또 강축이나 보기 힘든 그런 조건 같아요. 일단 뭐 앞선권에서는 이제 5번, 10번, 11번 이런 말들이 이제 앞선 유리는 안에 나오고 뭐 종반 추격 중에서는 이제 1번, 9번 이런 말들이 좀 취업을 해주는 그런 구도가 되겠는데 정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네. 진짜 난전입니다. 1번의 슈퍼레전드 그리고
그래도 가장 유리한 전개는 5번의 킹크래시 정기적인 조건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이 있고 뭐 저는 뭐 점프를 했거나 말거나 9번의 신바는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네요. 국산 사고는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역시 뭐 강축이 없습니다만 1번의 좋은 인연이랑 또 3번의 동반의 대왕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4번의 그랜드 그리고 9번의 강성대고 1번, 3번, 9번 이런 쪽에 일단은 인기가 좀 제 팬들 공천이 큰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경주도 뭐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뭐 인기만은 존재합니다만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만은 사실 없는 그런 레이스고 뭐 다른 마필보다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저는 10번마 정상오름을 가장 재밌게 봅니다. 이 정상오름이라는 마필은 역시 이 마필들은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죠. 1400보다는 어쨌든 1200이 훨씬 더 유리하고 어쨌든 선의권에서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월의 혜택을 제대로 보는 10번마 정상오름이 가장 재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전력상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큰 배당이 터질 경주는 아니고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야 되는데 뭐 현재 컨디션 그리고 걸음발 모든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마필도 있고 또 좋아진 마필도 있고 그리고 기본 사이즈가 센 마필이 있고 여건 자체가 좋아진 마필이 있고 이런 걸 조합하면 한 2방 정도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배당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배팅하는 경주 두 번째 총무창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도 만만한 흐름 아니에요. 뭐 초장에 이제 흐름은 이제 9번, 뭐 4번, 3번 이런 게 나가게 되는데 또 기복마들 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와중에 또 김태형 기자가 또 좋은 말 한 말이 또 마방 취재를 통해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승부 기대됩니다. 김태형 기자 추천 구경주 기대해 주시고요. 자, 10경주 혼합 3군의 1300으로 치러지는 박남균의 추천입니다. 자, 이제 배당반의 흐름은 뭐 1번의 바람 속으로 그리고 12번의 이제 휴지로도 두 마리가 이제 인기군에 형성을 하면서 12번의 와켓 정도도 좀 준대길 정도로 또 배당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도 능력상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최근 걸음이 괜찮은 마필들이 많고 숨겨진 복병마들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바람 속으로 뭐 능력 자체 괜찮고 순발력 괜찮고 1번 게이트고 문제는 승군전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뛸지 장담 100% 장담 못하고 휴지로도 분명 명마더까지 뛸 수 있는 마필인 줄 알았는데 최근 기대보다 실망입니다. 이런 가두인데 숨겨진 마필 중에서는 저는 3번마 무대자란 마필 이 3번마 무대자가 상당히 재밌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컨디션 난조 때문에 최근 부진합니다. 하지만 기본 사이즈는 충분히 될 수 있는 1400에서 1300에서 충분히 되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컨디션은 직전 경주보다 조금 살아났습니다. 베스트에는 못 미치지만 좀 살아나는 걸음이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지 실전에서 어느 정도까지 향상될지 모르겠지만 기본 능력은 분명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무대제 쪽에 좀 관심을 보고 배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무대제도 과거에 뭐 단거리 S의 취입은 충분했단 말이기 때문에 배당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박남균의 추천에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재밌는 레이스입니다. 일단 뭐 이번 경기는 상승세 마필들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 능력마 싸움이에요. 이게 허접한 레이스가 아니라 정말 빡센 편성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마를 제대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도 굉장히 빨라요. 선행마들 뭐 상승을 타고 있는 마필들이 다 선행 스타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승군에 올라오고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이 과연 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냐 이런 변수까지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컨디션도 좋아졌고 또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힘이 좋은 마필 앞으로 장거리까지 뛰어줄 수 있는 그 마필 거리적인 문제까지 3박자가 탁 맞은 마필 본병이 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놓고 과감한 승부수 들어가는 추천율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액면 선행이 이제 1번 그리고 뭐 8번, 11번 앞선에 좀 치열하죠. 그런 흐름이겠네요. 그래서 종반에 어떤 말에 또 취입을 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또 경주거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00 단거리 조건에서의 취입 가능성이 있는 마필 한 마리를 또 노려가 간다면은 의외로 또 중배당 승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균의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11경주는 2세 혼합 특별 경주 1,400으로 전개되는 게임이고 신승훈이 또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종합제상으로도 뭐 강축이 없습니다. 뭐 1번에 와이키키, 2번에 OS 하다, 그리고 6번에 광복 70, 그리고 이제 9번에 미소왕자, 그 외에도 되는 말도 있겠죠. 많죠. 예. 이번 경주도 뭐 앞 경주와 마찬가지로 일단 선행 위주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선행은 한 마리밖에 못 가니까 선행을 못 가는 마필들의 능력 발휘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정말 변수가 많이 되죠. 따라서 저는 어쨌든 이번 OS 하답이 뭐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니콜라 기술까지 기술과 교체된 상황이라면 뭐 인정을 하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복병 마필 중에서는 전 7번 블랙하이저가 이게 스타트 능력도 있지만 뚝심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페이스가 빠르거나 선의 경합을 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취입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마필은 7번 블랙하이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블랙카시도 웃긴 게 지나면 뜬금없이 1,700을 나갔어요. 1,200, 1,300, 1,400 다 건너뛰고. 네, 혈통적으로는 뭐 장거리도 되는 마필이긴 해요. 네. 뭐 그렇긴 하더라도 조금 충분히 단계적으로 네.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긴 하죠. 왜 그랬을까? 바로 한 달 뒤에 특별 경주 나오네요. 뭔가 작전 있지 않을까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상당히 강한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 아직 어린 마필들이라서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저는 6번마 광복 70과 9번마 미소왕자 두 마필이 세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2번마 OS 화답도 세고 올라올 수는 와이키키도 세긴 한데 OS 화답은 1400에 대한 거리가 100% 검증이 안 됐다는 점. 6번마 광복 70은 직전 경주 기대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교 패턴은 직전 경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고 미소왕자도 능력 자체가 상당히 세 보입니다. 최근 두 차례 데뷔전 직전은 2번 다 낙승,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고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6번, 9번 두 마필이 분명 낫다고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S 화답을 주로 이제 부민의 기술 타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인데 니콜라 기술 안장이 교체된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잘해보려고 한 건가요? 당연하죠. 서인석 쪽에서 판단이 부민호 기술로서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때문에 니콜라 기술 불러가지고 태웠죠. 이런 케이스에는 니콜라 기술을 태우고 좋은 기술을 태우고 못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서인석 종교에서는 그래도 니콜라가 더 나았겠지 하는데 결과는 또 왜냐면 이 편성이 더 세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 들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참 또 이제 부모님의 기수가 그것 봐라.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1,400이 좀 마음에 걸려요. 이 OS 화답도 1,400도 처음 뛰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순도 좀 치열하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또 저희 개인적으로는 딱 두 마리 눈길을 끌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주력은 저는 한 방으로 일단은 때릴 생각입니다. 내용도 있고요. 이게 지금 강축이 없는 와중에 골고루 이제 팔리기 때문에 이 단방도 거의 한 10배 연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배당 승부를 하지 않을까. 신승훈의 특별 경주 단방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12경주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액면 배당에 이제 이번에 썬더스텝과 4번의 시티헌터 두 마리가 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의 빅세븐도 어느 정도 인기를 점유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 페이스가 좀 빠를 거예요. 일단 11번 신봉 물패도 지난번 꼴찌를 했지만 이번 경기는 선행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은 그런 마필인데 공부를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이 좀 역시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저는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대끼리가 2번, 4번으로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번, 4번을 어쨌든 기본 막론으로 봅니다. 이 썬더스텝 같은 경우는 역시 1200 단거리에서는 어떤 편성 갖다 놔도 되는 마필이고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가든 2번 게이트에서 선행권에 딱 붙어가는 1200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고 이 4번 시티헌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00도 사실 장담을 못하는 그런 마필인데 모처럼 1200 적정거리라면 따라가는 시티헌터 경쟁력 역시 충분하다. 어쨌든 2번, 4번 막권을 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상당히 입상 가능만 많은 혼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10번마 빅세븐 11번마 신봉볼페의 선행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한 마필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싸워서 둘 다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4번마 시티헌터도 줄어든 1200에 분명 유리합니다. 이 마필은 기대는 삐지는 악벽이 심했던 마필인데 그 악벽이 잡히면서 능력 발휘를 하다가 지난번 11월 14일 경주 때 그때 당시 인기 2위로 팔렸는데 거리가 1400에서 완전히 외측으로 삐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건 받고 나오는데 이 삐지는 악벽이 다시 생겼다는 점에서 조금만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 만약에 어부지리성으로 앞서 무너지고 인기마다 좀 불안할 때 어부지리성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마 AP스타 6번마 AP스타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 애착을 가지고 있고 몇 번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컨디션 괜찮았습니다. 최근 컨디션 괜찮았고 부민호 기수 열심히 샀는데 항상 그 걸음이었다가 지금은 2차로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만약에 이변이 일어나다면은 6번마 AP스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티어터가 이게 지금 1400, 1700 뛰면서부터 이제 외측으로 삐진 악벽이 생겼는데 아니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심했었는데 그게 잡히면서 좀 걸음빨이 나오기 시작했죠. 원래 꼴통기가 있던 마리필인데 저는 11월 14일은 더군다나 거의 11번 게이트에서 너무 외곽을 도니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빼지는 건데 4번 게이트에 1200이라면은 훨씬 더 좀 네, 그렇죠. 교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병은 이제 11번에 신봉 불패를 보는데 이거는 뭐 도 아니면 뭡니다. 선행을 시원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선행을 못 가든지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7월 25일 날 선행 나가서 죽었던 것은 이제 갑자기 부담 중량 증가되었고 그래도 늘어났기 때문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는데 그리고 또 직전에 선행이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좀 초반에 무리를 하더라도 신봉 불패가 독등으로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저는 상당히 좋은 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4번의 시티헌터 요거는 1200 조건이라면 꼭 한번 누려가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3경주 혼합이군에 1900 핸디캡 나와 있고요. 이제 13경주는 3번에 이제 골드 홀릭을 중심으로 뭐 이번에 골드 마운틴 이 일단 인기만으로 잡혀 있고요. 4번에 진명불패, 6번에 신규 강자가 잡혀 있는데 일단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강초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액면은 골드홀릭이 연투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나아 보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골드홀릭도 거의 다 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레이스는 편성도 강하지 않았고 정말 골드홀릭이 입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속 흐름이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좀 다르다고 봐요. 따라서 뭐 골드홀릭이 많은 인기를 끈다면 저는 뭐 뒤로 돌리거나 빼고 가고 싶은 욕구를 자꾸 자극하는 그런 마필인데 배팅의 축은 저는 이번 골드마운틴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역시 공병을 가지고 나와서 3차기 아쉬움을 남겼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골드마운틴이 말이 좀 세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브레이크 입상이 실패했지만 따라서 정상적인 출주 주기라면 골드마운틴 인정하고 싶고 저는 외곽 10번 해당 강자도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편성상으로는 따라서 일단 저는 2번 10번 만권을 기본 만권으로 보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3경주는 뭐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 간의 혼전 형태 경주지만 저는 딱 세 마필 보고 있습니다. 2번 골드마운틴, 6번 신규 강자, 10번 해랑 강자. 뭐 이번만 골드마운틴은 박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직전 경주 3차로 지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거의 우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센 말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능해 보이고 6번만 신규 강자가 그동안 1800에서 3짝 상당히 고전하다가 1400 내려오자 선행으로 승부를 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과연 거리 적성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각지를 선행으로 가면 또다시 될지 이게 변수인데 이번 경주 뚜렷한 선행만 없습니다. 6번만 신규 강자가 직전처럼 초반에 밀면은 선행 가서 버틸 수 있고 10번만 해랑 강자 역시 직전 경주 약간의 외곽 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근성 있는 거는 2번 6번, 10번 세 마필 안에서 조금 더 잘 조합하는 게 재밌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인기는 3번에 골드 홀릭 중심으로 가는데만 뭐 부정 빼진 건 좋습니다만 지난번에 1번 게이트의 최적 전기였거든요. 좀 생각보다 그림이 좀 덜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 마운틴은 지난번에 공배 한 2달 정도 2달 한 열흘 정도인가요? 공배 끝에 나왔는데 중반에 그러면 상당히 좋던데요. 그렇죠. 원래 혈통도 거리가 늘면 더 좋던 건 그렇죠. 아닙니까? 네. 썸머보드가 굉장히 장거리 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골드 마운틴아의 마크는 좀 중심을 한번 공략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14경주 혼합 1군의 2000m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신승훈의 승부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 자, 이번 경주 일단 배당판 분위기는 4번의 뉴 화이트삭스를 필두로 10번의 피노누와 12번의 빛의 왕자가 인기말로 좀 잡혀있는 구도가 되겠는데요. 야, 이 뉴 화이트삭스가 지금 변함없이 인기만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 들어서 역시 그 마지막 뒷신부죠. 자신 있어요. 나 빠진다 계속 냄새를 풍겼었단 말인데, 그러면서 약하게 봤는데 계속 들어왔고, 또 지난번도 좀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레이스였고 편성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경주만까지만 인정해야지 싶었더니 그 타임에 빠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하이트 닥스는 정말 이제 다 왔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돼서 또 부중 내려가고 하면 다시 또 입상을 해내긴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따라서 충만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번만 인스펙킥이 휴양 이후에 뭐 지난번에도 또 복귀전 이후에 또 공백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 뭐 2000m가 전혀 문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정말 모처럼 정상적인 출주 주기를 맞이했고, 또 편성이 은근히 이게 강하지 않은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저는 안쪽 게이트의 이번만 인스펙킥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충만은 없는 경주고, 뭐 4번만 뉴 화이트삭스 직전 경주 3착 대주면서 저희한테 좀 기쁨을 줬던 그런 마필인데, 14조에서도 최근 하향세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번에 장구를 바꿨습니다. 그 장구 교체한 게 실전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여기 좀 포인트가 되겠고, 12번만 빛의 왕자도 직전 경주 뛰었던 내용 보면은 걸음이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11번만 행운번쩍, 이 11번만 행운번쩍이 되겠습니다. 항상 아쉬운 추임력을 보여주는데 부담 중량 50이라면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부담 중량 52에 11번만 행운번쩍이 가장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4번의 뉴 화이트삭스 이걸 인기만을 빼고 또 적중을 시켜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빼고 갈 수도 있다. 또 늘어난 2000m 경주 이 말에게 결코 뭐 좋게 작용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기말 중에 한 마리를 끊고도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한방 승부로 가더라도 배당 환수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딱 계산서가 딱 나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14경주 한번 믿고 때리는 신승훈의 승부 경주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경주입니다. 마지막 15경주. 김태훈 기자의 추천이죠. 혼합2군의 1300 핸디캡에 나와 있고, 자, 이번 경주는 1번의 머스탱선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2번의 럭키라이트, 또 3번의 시티레이서, 또 4번의 스페셜 하버 골고루 잡혀있는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뭐 머스탱선이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 가능성도 있죠. 일단 뭐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머스탱선이 가장 유리한 건 사실이고, 저는 뭐 보평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는 12호 퍼펙트 사인도 된다고 봐요. 이 퍼펙트 사인의 한계 거리는 1400입니다. 1400인데 최근에는 1400에서도 뭔가 좀 한 발 부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모처럼 1400이라고 1400 안쪽으로 된 경주거리에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취미욕도 있고, 또 페이스가 1번 머스탱선, 7번 썬더캣, 10번 천전지기, 연말필이 페이스가 좀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퍼펙트 사인의 취입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이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1번은 머스탱선이 최근 2연속 우승, 두 번 다 좀 여유가 있었던 우승인데, 용마필은 아직까지도 모래에 대한 적응이 100% 안 됐습니다. 선행을 가면은 좋겠는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가고 안쪽에 갇혀서 모래를 막 맞아버린다면은 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그런 경주고, 저는 한 마필 딱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도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 가장 세다고 보여지고요. 경주 전개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적응했고 상태도 괜찮습니다. 능력상 대가리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부진했던 것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좋습니다. 쌍승식 막권까지도 노려볼 가치는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마지막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 말에 완전히 또 주행 습성을 바꿨다는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네, 완전히 지금 바꿨고 거의 다 적응됐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 말이 제일 세다고 봐요, 저는. 이번이 또 한번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적응 기간이 끝났다면 이번 뭐 아낄 거 하나도 없네요. 아끼지 않죠. 바로 선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걸린 게 많아서 아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머스탱선 이번 경주에서 뭐 독특으로 나가는 조건이라면 한 방까지도 가능한 승부가 아닌가 싶겠는데 그런 승부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앞선에 좀 무너진다는 조건에서는 4번의 스페셜 하버 좀 닭가시로 좀 안장이 좀 바뀌는 순간 좀 싼 모습을 주고 있는데 이걸 한번 추입 대결로 그다음에 이제 복병으로 4번의 스페셜 하버 한번 추천드리겠고 나머지 또 잘 감추어진 또 각질 변경의 성공함 아직까지는 성공 안 했습니다. 성공 안 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농후한 금말 중심으로 들어가는 김태형 기자의 추천 마지막 15경기 기대해 주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경마 어찌 되나요? 서울 경마 휴장이죠. 예, 그렇죠. 바로 이제 제주 경마 그리고 부산 경마로 이어지는 다음 주 경마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